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빅데이터 분석 일곱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컴퓨터 전공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여러 번 당부했지만, 자기들도 학습 잘하고 있죠? 저 실습 꼭 해보라고 당부했는데, 잘하고 있나요? 그리고 동영상 강의 잘 봤으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은 피드백하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6장 데이터 시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중간고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도 나가기 앞서서 우리가 있었던 지난 시간에 그 리포트 교과서 연습 문제 174페이지 밑에 있는 2번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겟마인더 웹사이트에서 리터러시 메뉴에 있는 6종류의 관측 데이터 세트를 다운로드 한 다음에 그 결측합을 제거하고 173, 174와 같은 방법으로 병합하라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운로드 받는 게 6개죠. 그래서 보면 리터러시 레이트, 어덜트, 피메일, 퍼센트 오브 피메일, 에이지 15 어바브, 그러니까 15살 이상 여성의 이제 문자 해독률이 되겠습니다. 뭐 거꾸로 하면 문맹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RAF고, 그 다음에 RAF는 남성 15세 이상의 문자 해독률 리터러시 레이트. 그 다음에 RAT는 이게 그 인구 전체죠.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문자 해독률. 그 다음에 RYF는 그 여자 15세에서 24의 여성인 중에서 문자 해독률이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RYM은 이제 그 남성의 15세에서 24의 그 문자 해독률이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RIT는 전체 인구 중에서 15세에서 24인 젊은 층의 문자 해독률은 얼마인가,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read.csv를 해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6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겟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뭐로 하냐면은 나라하고 그 연도, 그 다음에 어덜트 피메일, 뭐 어덜트 메일, 뭐 이런 식으로 그 겟더를 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트러시를 이렇게 해서 머지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머지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non omit를 해줍니다. non omit를 해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non omit를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맨 마지막에 해두는 것이 주의사항이죠. 그렇죠? 그래서 머지를 이용해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병합하고, 그렇죠? 측정값과 국가명이 이제 어긋나지 말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그 복습을 좀 잠깐 보면은요, 이제 앞으로도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plyr 패키지에 그 install.package dplyr 하고 라이브러리 dplyr을 하던 다음에 이렇게 하죠. 필터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특정 고정된 행을 추출하는 거였죠. 셀렉트는 우리가 특히 그 변수를 우리가 추출할 때 하는 거고, 어레인지는 정렬하는 겁니다. DESC, 우리 옵션은 뭡니까? 내림차순 정렬이죠. 기본은 올림차순 정렬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뮤테이트는 우리가 특정 변수를 새로 만들어서 추가할 때 되는 거고, 서머라이즈는 통계치 산술할 때, 그 다음에 그룹 바이는 이제 집단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레프트 조인하면은 데이터를 합치는데 어떻게 열을 합치는 겁니다. 그렇죠? 왼쪽으로 갖다 붙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바인드 로우는 데이터 합치기인데 열입니다. 그래서 그 맨 끝에 이제 밑에 갖다 붙여야 되죠. 그 다음에 겟더 함수는 인스톨 패키지 TIDYR을 해줘야 되죠. 여러분도 아까 설명했듯이 여러 열을 하나 열로 이제 병합하는 거 해서, 그렇죠? 결과 단일 변수로 이렇게 변환되는 거, 우리가 궤도 함수를 사용한다는 거 봅니다. 복습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반입니다. 클래스 1, 2, 3, 4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가 수학 점수, 과학 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반만 모으고 2반만 따로 모아서 그 다음에 각각 과목의 평균을 내고 싶어요. 과학의 평균, 그렇죠? 여기도 2반만 모아서 과학의 평균을 하도록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게 이그잼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면은 이그잼하고 서머라이즈를 하는데, 그 다음에 수학 점수 평균을 이렇게 계산해내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집단별로 우리가 요약하는 게 이제 그룹 바이 됩니다. 이제 클래스 반별로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반별로 모으고 서머라이즈 민 매스를 하는데 수학 평균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 평균을 산출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반별로 그 수학 점수 평균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그룹 바이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서머라이즈 어떻게 하는지 복습해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 통계량을 한꺼번에 본다 이 말이야. 이그잼에다가 그룹 바이 클래스로 별로 분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머라이즈를 하는데 첫 번째가 수학 평균, 그 다음에 수학의 총합, 썸이 이제 그 총합을 내는 거죠. 합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메디안이 중앙값을 내는 거고, n이 뭐냐면 학생 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클래스 1반에 수학의 평균 점수 나오고 수학 총점, 그 다음에 중앙값, 그 다음에 그 학생 수 4명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그 요약 통계량 자주 나오는 거 복습을 한번 해보면, 미니 평균, SD가 표준 편차, 썸이 이제 합계, 메디안이 이제 중앙값, 민이 최소, 맥스 최대, 그 다음에 n이 바로 빈도, 그 개수를 나타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 통계량 함수,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복습은 마치고요. 복습은 마치고 6장 데이터 시각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라는 게 뭔가, 시각화의 기본 기능, 도구, 그 다음에 시각화를 이용한 데이터 탐색,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뷰를 잠깐 보면은요, 우리 앞에서 이제 데이터 정제, 가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이제 정리하게 딱 알맞게끔, 분석하게 딱 알맞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분석할 건가, 어떻게 하면 잘 관찰하고 탐색할 건가, 이겁니다. 그리고 방법은 시각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그 숫자로 나열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서 시각화하는 게 훨씬 더 데이터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데이터의 시각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은 데이터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네 개의 데이터 세트예요. 그래서 x1, y1, x2, y2, 뭐 x3, y3, x4, y4 이렇게 되면 네 개의 데이터 셋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게 ANSCOMB, NS콤베라고 되어 있네요. NS콤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 데이터 프레임에 네 개의 데이터 셋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세트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평균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apply ns콤에다가 민을 우리가 해줍니다. 그러면 그 x1, x2의 평균이 쫙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어떻습니까? x는 전부 11이고, 그렇죠? y는 그 4.17, 127269 이렇게 됩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 평균 보는 건 의미가 없죠. 구분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상관관계를 보겠습니다. 상관관계는 뭐냐면은 그 두 변수 간에 이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 이게 선형 관계인가 비선형 관계인가 분석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이런 공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R이 음이면은 그 음적 반비례 한다는 얘기고, 그 양이면은 양적 상관계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고, 그래서 보통 0.7이 가면은 강한 양적 선형 관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R에서 성형계수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분산 얘기를 하셨네요. 이게 분산도 apply 함수를 사용해서 var 이렇게 해주면은 분산도 이렇게 다 평균 분산 다 똑같게 나옵니다. 그렇죠? 평균 분산 다 똑같게 나오고, 앞에서 말한 상관계수도 4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x1하고 y1이죠. 그걸 갖다 놓고 COR입니다. R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COR 코릴레이션에서 COR 해주면은 0.816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강한 양의 선형 관계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어때요? 4개가 다 똑같죠? 그래서 이 평균 똑같고 분산 똑같고 상관계수 똑같으면 이 데이터가 어때요? 이것만 보면은 다 똑같은 데이터인 양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옵니다. 이게 뭐냐면 선형 회계식이라고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x하고 y의 강한 그 선형 관계식이죠. 그래서 기울기 찾아낼 수 있고 별편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최소 제곱법을 아마 사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습니까? 4개의 데이터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 숫자만 가지고 데이터를 보여주면은 우리가 그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통계 수치료만 확인하는 게 얼마나 그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이런 그 데이터 과학의 신뢰성이 그 굉장히 향상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지각화 데이터의 필요성이고요. 그렇죠? 아주 그 극적인 예죠. 자, 그 다음에 시각화를 구성하는 우리 기본 요소를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챕터에서도 공부했죠. 겟마인더 데이터죠. 우리 이미 다운로드 받아서 하고 있죠. 그래서 겟마인더 데이터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각 대륙별 142개 국가에서 1952년서부터 2007년까지 인구 데이터가 5년 간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개별 국가보다는 이제 대륙별로 관찰하는 것이 좋겠죠. 국가가 142개니까 보면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겟마인더하고 그 DPLY를 한 다음에
그 Y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그룹 바이죠. 게임마인더에서 그룹 바이 뭐 연도, 그 다음에 대륙별로 묶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머라이저를 해서 그 썸 POP가 인구죠. 인구의 합이죠. 그렇죠? 한국 그걸 C 언더바 POP로 합니다. 그 다음에 헤드 Y를 20개를 보여다오. 이것이 되면 이런 식으로 보죠. 아까 연도별, 대륙별로 묶었죠. 1952년 5개 나왔죠. 그 다음에 5년 후가 되니까 1957년 5개가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10개만 11개 보여줬는데 그 20개를 보면은 연도별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구 총합이 그룹 바이로 하는 거 아빠도 봤으니까 예지 복습도 했죠. 이렇게 사용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거를 베이스 R이에요. 그래서 그 R에 기본이죠. 우리 따로 이게 추가 패키지 안 한 베이스 R에서 제공하는 플롯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롯하고 연도별이죠. X축이. 그 다음에 그 Y축이 C 언더바 파보니까 인구 총합이죠. 연도별 인구 이렇게 쭉 됩니다. 어떤 대륙은 이렇게 쭉 증가를 해요. 근데 어떤 대륙들은 큰 증가폭이 별로 없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대륙인지 알 수가 없죠, 전혀. 그렇죠? 그래서 추가 옵션을 좀 우리가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마커의 그 색상이나 모양을 서로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색깔을 다르게 해요. 그래서 COL이 이제 컬러의 약자입니다. COL하고 콘티넨트 대륙별로 색깔을 다르게 해라.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근데 마커는 아직도 똑같이 다 동그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마커를 이제 5개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 PCH 이퀄 하고 C의 1에서 5까지 5개를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거 우리가 5개라는 걸 알고 있어야 이렇게 쓸 수 있죠. 1번식은 모르면은 어떻게 합니까? 변수의 길이 있죠. 랭스, 레벨스, 요거 그걸 이용을 해서 해줍니다. 5개인 건 똑같지만 밑에 두 번째 그 명령어의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몇 개인지 잘 모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별로 돼 있고 마커의 모양도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범위에 레전드를 붙여줘야죠. 각각의 마커가 어떤 대륙 건가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레전드하고 우리 범위에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탑 레프트 왼쪽 꼭대기입니다. 요 자리라는 말하죠. 그 다음에 레전드는 그 5개가 돼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 대륙별로 이제 대륙별의 그 이름 있죠. 이게 아프리카, 아메리카, 뭐 아시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연속이 쭉 이렇게 증가하는 게 그 아시아 대륙의 인구구나. 뭐 여러분들로도 잘 아는 그 중국하고 인도가 주 인구 증가 국가죠. 뭐 그래서 이렇게 그 급격하게 아시아 대륙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나머지 대륙은 그렇게 인구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잘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각화를 할 때 이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그냥 플롯만 떨렁해서는 곤란하고 이런 식으로 그 색깔도 달리하고 마커 모양도 달리하고 이렇게 범례도 붙여줘야 이게 제대로 된 그 데이터 시각화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요렇게 그려보셨는데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그
그 해당 정보의 그,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해당 그 정보의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가 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각화의 기본 기능입니다. 2절에 그래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관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첫 번째죠. 그래서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 그 많은 데이터를 다루면서 복잡도도 늘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의미 추출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욱 우리가 시각화가 중요해졌다는 얘기죠. 이제 복잡해졌기 때문에 시각화 적절한 플롯을 우리가 해서 그 데이터의 의미를 우리가 독자들한테 제대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하는 사람의 또 중요한 임무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인사이트, 직관적으로 이 데이터가 어떤 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뭔가를 또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적인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벗어난 이상값, 아웃라이어도 우리가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데이터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도 이제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각화를 제대로 하면은 이게 그 제대로 한다는 의미 자체가 데이터 분석을 제대로 한다는 의미와도 상당히 맞닥뜨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 게 우리가 겟마인더 데이터죠. 그렇죠? 그래서 겟마인더 우리 지난 시간에 글림스나 STR 같은 거를 해서 이게 데이터의 규모가 어떻게 되나, 속성이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내용을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가 속성을 한번 보고, 그렇죠? 그래서 결과만을 표시해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POP, 이게 인구죠. 그 다음에 GDP per cap, 그저 1인당 GDP가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라이프 EXP, 예상 수명, 우리 이제 평균 수명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대륙별, 연도별, 그 다음에 또 국가별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데이터가 1700개가 넘고요. 이게 겟마인더가 되지만, 그래서 그 요약 통계만 가지고서는 그, 다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요약 통계 없이도 시각화를 하면은 데이터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은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플롯을 우리가 이용한 거죠. 그래서 겟마인더, 그 다음에 GDP per cap, 이게 뭡니까? 그 1인당 GDP를 우리가 데이터죠. 그 다음에 그 겟마인더 라이프 EXP, 이게 예상 수명이죠. 그래서 X축이 1인당 GDP가 되고 Y축이 바로 예상 수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컬럼을 보면은 COL이 컬러를 보면은 이제 대륙별로 우리 색깔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쭉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점이 이제 다 뭡니까? 5년에 한 번씩 점이 찍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쫙 몰려져 있는 걸 보고 어떤 데는 이렇게 또 느슨하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GDP에 따른 기대 수명을 대륙별로 보는데 이게 그 너무 많은 여기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몰려져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 굉장히 보기 불편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로그 스케일을 해줘요. 그래서
그 상용 로고죠. 그 상용 로고 할 때 이제 로고 10 이렇게 합니다. 로고 스케일.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로고 10하고 1인당 GDP가 됩니다. 그래서 1인당 GDP가 로고를 우리가 취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Y축은 그냥 뒀어요. 그렇죠? Y축은 뒀으니까 이게 그 한쪽만 로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미 로고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레전드는 우리 바텀 라이터 여기 오른쪽 구석에 있다는 얘기가 되고, 대륙별로 색깔을 달리하고 이런 식으로 PCH도 붙어져 있죠. 그래서 붙어 있기 때문에 대륙별로 또 마커도 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같이 이렇게 확 몰려져 있는 게 이제 좀 퍼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샘플을 우리가 이제 고르게 좀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시각화가 되는데 좀 더 이쁘게 더 추가 옵션을 할 수 있었으면은 보다 이제 완성도 높은 시각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각화 전용 라이브러리 ggplot2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ggplot2를 여러분들 이제 인스톨하고, 그렇죠? 인스톨 패키지 ggplot2 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ggplot2 등록한 다음에 ggplot 해서 갭마인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이고, 그 다음에 AES예요. 이게 엑시스인데 이게 X를 빼고 AES 축입니다. X축에 보면은 그 1인당 GDP, Y축은 예상 수명, 색깔은 대륙별로, 그 다음에 그 GOM 언더바 포인트죠. 그래서 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원래 지오메트리 그 같아요. 그래서 이거 포인트 점으로 찍어라. 산점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스케일의 X축은 그 상용 로고 로고시 상용 로고를 채줘라. X축이 뭐였어요? 1인당 GDP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ggplot 변수를 이용한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시각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여기 그 산점도가 되는데 이게 사이즈 이퀄 POP를 우리가 추가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용도에 사이즈 이퀄 POP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인구가 많으면 많은 나라 있죠. 인구가 많은 나라는 이게 동그라미가 크도록 마커가 크도록 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인구가 많은 나라, 그 다음에 아시아 대륙,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거기에 따른 이제 예상 수명, 색깔도 구분되고 크기도 구분되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관계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커들이 이제 너무 중첩이 되어져 있죠. 겹쳐지게 되니까 우리가 투명도를 좀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투명도를. 그래서 그 알파 이퀄 0.5라고 이렇게 그, 어, 그 GOM 포인트에 알파 이퀄 0.5를 해서 투명도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점으로 되죠. 구분이 되겠습니까? 앞에 그림하고 이게 투명도가 돼서 이제 겹치더라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하나가 위에 겹쳐지면은 밑에 거가 안 보여지는데 이건 겹쳐져서 그림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통짜로 이렇게 봤는데요. 이게 사실 좀 그 보여줄 수 있는 그 gg플롯의 기능을 좀 보여주는 거였는데 이거를 관측 연도를 이제 구분해서 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DPLYR 라이브러리에 이제 필터 함수 앞에서 공부했죠. 그래서 그 우리가 필터 함수는 뭡니까? 행을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각 연도별 데이터를 추출해낸 다음에
그래프로 반복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ggplot에서 pset 랩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 가공 반복 이거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ggplot 다 똑같죠. AX, X축, Y축, 대륙 C 컬러, 사이즈업, 인구 비례, 그 다음에 점 포인트 알파 0.5 투명도 넣고 스케일 X 로그 10 X축만 이제 로고 상용 로고 취해준 거고, 그 다음에 페이셋 언더바 랩하고 그 다음에 틸드 이어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그림들이 쫙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연도별로 각 대륙별의 경제, 그러니까 1인당 GDP는 경제를 나타내 주죠. 그 다음에 예상 수명은 그 복지 수준이죠. 그렇죠? 보건복지 부분이니까 그것들을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딱 비교해 보면 어느 대륙이 경제 발전 많이 되고 복지 수준도 늘어났는가,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여기서는 쭉쭉쭉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그때 멈춰서 실습을 꼭 해봐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시각화의 기본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를 여러 관점에서 보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내재된 의미, 그러니까 변화가 어떻게 되고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분포가 어떻게 돼 있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인지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변수의 모든 변화를 한 번에 볼 수는 없죠, 우리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시각화 관점에 이렇게 변화를 주면은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한 우리 인사이트, 통찰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시각화 방법은 데이터 과학을 잘하는 그 핵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아주 그래서 중요하게 이렇게 강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데이터를 여러 관점에서 보게 한 거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비교 순위를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1952년 아시아 대륙의 인구 분포에서 각 국가의 순위를 매겨 보겠습니다. 뭐 이게 압도적인 중국 1등이고 인도가 2등이죠. 그렇죠? 1950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갭마인더에 그 다음에 퍼센트 화살표 퍼센트 하고 필터를 해줍니다. 필터에 이퀄이 1952년이죠. 그 다음에 엔드 콘티넨트 이퀄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에 아시아 데이터만을 꼽아놓고 뽑은 다음에 그거를 ggplot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엑시스가 되는데 리오더 컨트리 콤마 POP 이겁니다. 그래서 국가별 그 인구 총합 되죠. 그 다음에 그 인구 총합을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GUM 바 플롯이죠 우리가. 예.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붙어 있고요. 그렇죠? 국가 구분하고, 그 다음에 코드 언더바 플립이 있습니다. 이게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X축인데 이게 옆으로 이쪽이 X축이 되어 있으면 이름이 이렇게 쓰여질 거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여 있으면 이게 겹쳐서 국가 이름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 놓습니다. 그래서 차이나가 그 국가별 이쪽이 이제 되는 거죠. 이쪽이 바로 인구가 됩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1952년에 그 중국, 인도, 그 다음에 일본,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뭐 이런 식으로 국가가 순위가 매겨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
압도적으로 크니까 비교가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몰려져 있으면은 로고를 취해준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하면서 스케일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Y 스케일이 상형 로고 10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코드 플립은 똑같이 붙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이게 진짜지만 이게 여기서는 비교가 잘 안 됐잖아요. 여기 너무 작으니까 요 국가들은. 그렇죠? 예. 근데 요거는 이렇게 줄어들지만 요 밑에 다른 국가들 인구가 비슷비슷한 국가들의 그 인구 대소가 이제 좀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고 순위 매기고 그럴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시각화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 추세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한국의 기대 수명 연도별로 기대 수명을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과 선을 이용한 녀석입니다. 기본적인 플롯이죠. 그래서 점 갭마인더하고 필터를 하는데 국가를 이제 컨트리 코리아 콤마 REP입니다. 이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있죠. 왜냐하면 이제 북한하고 구분돼야 되죠. 그래서 북한은 여러분들 찾아봤는지 모르겠어요. 요게 그 데모크라 틱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기 때문에 영어로 그 DEM을 보였습니다. DEM REP입니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기 때문에 북한은 영어 명칭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GG 플롯을 하고 그 점 포인트를 하고 점 라인도 하고 점도 찍고 라인도 찍고 그래서 이렇게 점도 찍고 라인도 해준 그 우리나라 평균 수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도별로 꾸준히 늘고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한 나라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대륙별로 한번 이걸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연도는 X는 연도가 되겠고 Y는 그 기대 수명이 되겠고 대륙별로 색깔을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점 포인트인데 투명도를 0.2 알파 이퀄 0.2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GOM 스무스라는 건 넣었어요. 이게 스무스가 뭐냐면 이제 추세선 평균적인 추세선을 이렇게 추가를 해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스무스하게 추세선을 하나 넣어라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각 대륙별 색깔도 다르고 그다음에 투명도가 있어서 이제 겹쳐져도록 이제 볼 수가 있게 그림을 찍고 그다음에 추세선이 있기 때문에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확연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포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분포가 어떻게 되냐 그걸 보려면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베이스 R에서 적용되는 HIST 이게 히스토그램의 앞에 4개만 딴 겁니다. 그래서 X 이퀄 필터죠. 새로운 그 데이터 프레임인데 한쪽은 겟마인더에서 연도 1952년도만을 골라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1952년도에 예상 수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30에서 35, 35에서 40, 40에서 45 뭐 이런 식으로 그 사이에 몇 개의 국가가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1952년에 40에서 45세의 평균 수명이 제일 많죠. 그렇죠? 예. 1952년도입니다. 요게.
요거를 GG 플러스로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X하고 라이프 EXP를 변수로 놓고 GOM 히스토그램을 우리가 이게 쳐줍니다. 그렇죠? 예, 둘의 그 구분이 좀 차이가 납니까? 이걸 좀 어떻게 됩니까? 좀 더 단계가 세분화되어 있죠. 아까는 이제 50씩 끊었는데요. 여기는 단계가 2씩 끄는 것 같아요. 예, 그쵸? 2씩 끊었죠. 예, 그래서 여기 하나가 그, 저, 30에서 32에서 34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요거죠. 요거면 어떻게 돼요? 이게 42에서 44겠네요. 이게 가장 그 많은 국가 1952년대 국가 평균 수명이 이게 제일 많았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연교 제일 많은 게 이게 뭡니까? 15국가가 16국가 정도 되네요. 그렇죠? 이게 140개 정도 142개국이니까. 그 다음에 이걸 분포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바 플롯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국가별로 대륙별로 이제 바 플롯을 해줬습니다. 이게 그 대륙별로 세분화된 이제 분포 특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GG 플롯의 옵션이 GOM 바 플롯을 해줍니다. 그렇죠? 대륙별 그 기대 수명 이렇게 된 거를 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가 높고 유럽이 높고요. 오세아니아는 이게 두 국가밖에 없어서 통계적으로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는 굉장히 저 폭이 넓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저 기대 수명이 높은 나라, 낮은 나라가 이렇게 막 섞여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이제 낮은 쪽에 다 이렇게 몰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삐져 나와 있는 이런 데이터들 있죠? 예, 이런 데이터들이 바로 아웃라이어가 되겠습니다. 이상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이 그래프를 그린 게 뭐였습니까? 우리 1인당 GDP하고 예상 수명이었죠. 그렇죠? 대충 보면 어때요? 좀 비례하는 듯이 이제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플롯 로그 10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라이프 익스프레션 하는 거 이렇게 보여주면은 이게 시각화돼서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으면은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 라고 우리가 일단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꼭 그렇지만은 않든 예외적인 국가들도 좀 있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기본적으로 시각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각화 도구를 우리가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베이스 R이죠.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는 기본적인 시각화 함수들입니다. 이게 바로 플롯이죠. 플롯인데 간단한 경우에는 아주 쉽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자세하게 세부 설정을 하려면 아주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경우에는 플롯을 해도 되는데 세부적 설정하기에는 좀 번거롭다. 이것이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플롯을 보면은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시각 함수입니다. 그래서 직선이나 점으로 여러 가지 플롯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 데이터를 가지고 플롯을 해봤어요. 그래서 플롯 카하고 타입은 그 점 플롯이 돼요. 요 P하고 그 다음에 메인은 그 카스가 돼서 이게 그래프의 제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플롯
카 타입이 메인 가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죠. 그렇죠? x축이 속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y축이 이게 그 저 거리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dist.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점으로 그림을 그린 거고, 그 다음에 타입을 L 이렇게 쓰면은 이게 선으로 이게 선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래서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점과 선을 동시에 보여주려면은 B를 씁니다. 타입 B를 하면은 점과 선을 다 해서 이렇게 삐죽삐죽하고 점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 타입이 H가 되면은 이제 히스토그램과 같은 이제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베이스 R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하고 바 플롯 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저 강의 처음 시작하면서 잠깐 본 적이 있죠. 그래서 갭마인더를 우리가 파이 플롯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저 연도는 1952년이고 대륙은 아시아고, 그 다음에 뮤테이트 했습니다. 우리가 변수 추가죠. 그래서 GDP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국가 총, 이게 1인당 총 생산량이잖아요. 거기에 인구 곱해준 거니까 국가 총 GDP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변수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를 셀렉트를 하고 GDP만을 골라서, 그 다음에 GDP 그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헤드죠. 헤드 하면 6개가 기본적으로 보여주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파이를 그걸 이제 x라고 한 다음에 파이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x의 GDP, 그 다음에 컨트리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게 국가 총생산이죠. 그래서 차이나 뭐 인도 이런 인구가 많은 거고, 재팬은 이제 나라가 부자인 경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 보면 인구가 많은 국가입니다.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이란은 그때 당시 이제 석유를 많이 팔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걸 바 플롯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재팬이 1등, 그 다음에 차이나, 인디아, 인도네시아, 이란, 방글라데시 이렇게 국가. 1952년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랭킹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연도 2007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필터해서 2007년에 아시아 대륙, 그 다음에 뮤테이트 GDP를 하고, 셀렉트 컨트리 GDP를 하고, 그 다음에 내림차순 정렬 파이 플롯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차이나, 재팬, 인도는 똑같죠. 근데 인도네시아, 이란, 거기 뭡니까? 코리아 리퍼블릭, 대한민국이 이렇게 낑겨져 있게 되고요. 랭킹을 보면 이제 그 2007년에 아시아 대륙에서 국가 총생산 GDP는 우리 4등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경제 발전이 좀 돼 있었죠. 그래서 총 경제 규모가 이제 일본을 뛰어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란, 뭐 인도네시아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에요. 이게 그 인도네시아도.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직 아래서 맷 플롯인데요. 이게 매트릭스 플롯인데, 이게 그 여러 개 그래프를 한꺼번에 그려봐라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리스 데이터 기억납니까? 우리 붓꽃이죠. 그래서 이게 붓꽃의 종류에 이제 그 꽃잎의 길이,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 폭, 그 꽃잎의 폭 이렇게 4개
그래프를 이렇게 쭉 그려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개가 그래프 하나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꼭 레전드를 이용을 해서 범례 지정도 같이 알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 레전드 탑 레프트 헤드 갖고 네임 아이리스의 그 1에서 4 그렇죠? 그 다음에 색깔도 1, 2, 3, 4 이렇게 나눠서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HRCT 우리 시스토그램이죠. 그래서 아까 본 시스토그램 자동차 스피드 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토그램 그리는 거 이거 앞에도 본 거죠. 이것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게 ggplot2가 뒤에 붙어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벌써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할당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저 훨씬 넘을 것 같아요. 다 끝나면 이게 한 시간이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할당된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시각화에 특화된 ggplot2 라이브러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PPT는요 강의 교재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잘 읽어보고 꼭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진도가 쭉쭉쭉쭉 나가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한 번씩 여러분들이 실습을 꼭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중간고사를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리포트는요. 교과서 단원 문제 1번 있죠. 221페이지 그 R 명령어 실행 결과 내는 화면들을 우리 캡처해서 이큐레이스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겟마인더 데이터의 전 세계 이상의 그 구성 비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1952년에 인구 구성을 추출하고 시각화해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한 대로 뭐 대면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중간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는 8주 차가 되는 다음 시간이 되겠죠? 다음 강의.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은 화요일 강의니까 시험 시간이 4월 27일 화요일.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시간에 포함되어 있죠. 오전 10시서부터 11시 10분까지입니다. 10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왜요? 여러분들 저 데이터 시험 문제 다운로드, 그 다음에 나한테 이메일 보내는 스캔해서 이메일 보내는 그 시간 10분입니다. 시험 시간은 사실상 1시간이겠죠. 시험 범위는 이제 6장에 진도 나간 데까지 보고 교재의 예제나 단원의 연습 문제, 단원 문제 이런 것들을 잘 보기 바랍니다. 당연히 오픈북이 있겠죠. 그렇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비대면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이제 시험 문제를 PDF 파일로 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은 이 형식의 파일을 읽고 써야 되겠죠.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 다음에 A4역 백지에다가 학번하고 이름을 꼭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볼펜으로 이제 손으로 써서 답안지를 작성합니다. 좀 크고 또렷하게 여기 스캔해서 구분이 잘 되게끔 그렇게 쓰기 바라겠습니다. 스캔해서 잘 흐릿하게 보이면 초점하기 참 난감해요. 그 다음에 종료 전까지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뭐 촬영하거나 스캔을 하던가 이렇게 해서 이메일로 제출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파일명은 학생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홍길동.jpg 이런 식으로 꼭 파일명을 붙여주기 바랍니다.
이거 준수 안 하는 학생은 감점하겠어요. 여러분은 뭐 여러분들 혼자 보내는 거지만 나는 그 20명 학생들을 다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각각 보내주면 내가 학생들의 이름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붙여야 돼요. 그 파일명에다가.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붙여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보내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학교 이메일이 아닌 Gmail로 이메일 주소 여기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시 10분을 넘어서 제출된 답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0점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운로드하고 제출 있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여러분들이 한번 꼭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최소한 이제 종료 10분 전에 답안 작성을 마치고 나머지는 이제 스캔하고 뒤처리하는 이메일 보내는 그런 시간을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뭐 개중에서 뭐 인터넷이 안 돼요 뭐 이런 소리에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답안지가 있으면 뭐 학생들 소명을 들어보겠습니다만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0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 잘 보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시험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